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토론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 또는 토의를 한 적이 있나요? 토의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토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또한 토의를 진행하고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랐다면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그리고 흔히 우리는 토론과 토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토론과 토의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의 개념과 목적, 특성, 그리고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토론의 개념과 목적, 토론의 특성, 그리고 토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토론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토론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론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개념과 목적. 여러분은 토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말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논의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토의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토의가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다소 산만한 형식의 말하기 방식이라면 토론은 하나의 문제에 관련되는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반의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토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일치를 구하는 데 있으며 참석자들의 대립적인 주장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데요. 토론을 토의에 견주어 설명하면 토의는 문제의 해답을 얻는 시도이고 자유스러운 논의이며 토론의 전 단계인 것에 비하여 토론은 해답을 상대편에게 설득하여 납득시키는 시도이고 규칙에 의거하는 논의이며 토의의 후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토론의 특성. 먼저 토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토의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요. 토론은 토의와 달리 규칙과 규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토의는 특약이나 규율 없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대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토론에서는 의견의 대립, 즉 변증법적 사고를 인정하고 주어진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나 해답을 분명히 가진 상태로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토의는 일종의 집단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의견의 대립이 아닌 협의를 통해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에서는 사실, 논거, 근거에 의한 자기 주장을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반면에 토의는 참석자들이 마음속의 생각을 터놓고 답을 구하는데요. 즉, 토론에서는 타협, 흥정이 통하지 않지만 토의에서는 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토론은 학문의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토론과 토의는 그 주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토론의 주제로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예로 들 수 있고, 토의의 주제로는 환경오염의 해결 방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의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한 논제이기 때문에 토론의 주제로 적합하며,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찬성과 반대의 대립보다는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토의의 주제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토론의 특성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엄격한 규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토론을 위해서는 먼저 대립적인 의견을 가진 토론자와 찬반으로 구분되는 논제 및 사회자가 있어야 하며, 시간, 발언 순서, 질의의 기회 등에 대한 토론 규칙이 정해져야 합니다. 엄격한 토론 규칙이 정해져 있고, 토론자는 이와 같은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이 토론과 토의가 갈라지는 지점이고, 토론과 단순한 말싸움이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토론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대결이며, 상대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펼침으로써 상대를 설득하려는 자세인 동시에 상대의 주장에서 논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토론의 사회자인데요. 토론의 사회자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토론자에게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토론자가 감정적인 발언이나 비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며, 토론이 난항을 거듭하거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일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토론의 참가자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논제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며,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논법을 개발하고 개성 있는 말하기를 구상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론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토의와 토론에 임해야 할까요? 첫째, 유연한 자세와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하며, 둘째, 분명한 개인의식과 철저한 소속감을 가져야 하고, 셋째,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하며 상대의 인격과 자존심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넷째, 중요한 추론 방향 및 증거와 관련된 영역을 확실하게 연구해야 하고, 다섯째,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고 명확한 이유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섯째, 자기 주장의 요점을 반복해서 말하며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논거가 한층 신뢰성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토론의 과정.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토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먼저 토론의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 주제, 사회자, 참가자, 토론 규칙 및 청중 등이 있어야 합니다. 토론의 규칙은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발언 시간과 순서, 양측의 균등한 논박 시간, 토론에 대한 판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두어야 하죠. 이러한 토론 규칙이나 형식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2인 1조의 세다식의 토론이나
3인 1조의 칼포퍼식 토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두 토론 형식은 교차조사라는 신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엄격한 교육 토론 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론은 교차조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간단한 신문 과정만을 나타내는 자유토론 형식이지만 한밭대학교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칼포퍼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논제 찬성 측이 처음에 발언하고 교차조사, 입론, 자유토론 등을 거쳐 논제 반대 측이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논제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토론의 주제는 명제 형식으로 제시되며 무엇이다라는 사실명제, 무엇하다라는 가치명제, 무엇해야 한다라는 정책명제로 대별됩니다. 이러한 논제는 대부분 가치명제나 정책명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명제의 경우에는 증거만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제는 찬반 양론이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토론자가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논제는 논쟁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명료하게 구분해주는 진술문입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나 정책에 대한 논제로서 창반 양론이 모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성과 합리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죠. 이때 찬성 측은 현 상태, 즉 현재의 정책이나 가치, 제도 자체의 변화를 바라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반대 측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토론은 현재의 정책이나 가치, 제도 등의 현 상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로서 진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제를 결정할 때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논제에는 단 하나의 중심적인 논쟁점만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둘째, 논제에 대한 찬반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인 감정이 담긴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논제는 찬성 혹은 긍정 측에서 바라는 결정의 방향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넷째, 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중요한 현실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토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준비를 위한 자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중요한 현실 문제라고 할지라도 급속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토론의 과정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념의 정의와 쟁점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찬성 측 입론자는 논제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이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 입론에서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찬성 측 입론에서는 논제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며 논제가 등장한 배경이나 역사, 논제의 현상 및 문제에 관한 분석을 명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모든 토론은 논제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을 바르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요. 개념 정의 방법으로는 사례 제시, 권위자의 주장 인용, 조작적 정의, 비교와 대조, 어원의 제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조작적 정의란 토론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토론자가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복잡한 사안을 보다 단순화시키고 이후 당사자의 정책적 방안과 연계되어 제시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또한 찬성 측 입론자는 토론의 전체적인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들을 필수 쟁점으로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쟁점이란 증명의 부담을 지고 있는
찬성 측에서 제시해야만 하는 논제에 내재된 비판적인 주장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찬성 측이 논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 혹은 가치와 관련된 진술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찬성 측은 논제의 지속성, 중요성, 해결 가능성을 모두 갖춘 내용을 준비해야 하며 해결 가능성에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서 제시한 쟁점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성공적으로 논박해야 토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죠. 이러한 쟁점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정당화, 실현 방안, 사회적 이익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도덕적 정당화에는 제시된 문제가 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내재하는가, 제시된 문제가 미래까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고, 실현 방안에는 제시된 방안이 실행 가능한 것인가, 제시된 방안이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적 이익에는 제시된 방안이 사회적인 이익을 낳을 것인가, 정책으로 야기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클 것인가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죠. 이번에는 반대측 교차 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차 조사는 상대방 논리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신문 과정인데요. 교차 조사자는 반드시 상대방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 오류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토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교차 조사자는 상대방이 주장한 입론을 주의 깊게 듣고 이에 대해 자기 팀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나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 자기 팀이 유리하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교차 조사 시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는 대화를 이끌어갈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 조사의 요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논점이 불명확할 경우 교차 조사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둘째,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가 출처나 신빙성 등의 결함이 드러난 경우 이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추후 반박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셋째, 상대방이 자신의 쟁점 가운데 인정한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상대방이 공격한 자신의 논점을 보완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다섯째,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개방형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여섯째, 교차 조사 시에는 가급적 예나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째, 질의응답의 시간이므로 이와 무관한 새로운 논증을 펼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질의응답 결과 새로운 논증을 펼칠 필요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후에 반박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덟째, 질문은 가급적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제기해야 하며, 아홉째, 교차 조사에서 던지는 모든 질문은 다음 입론에서 반박에서 자기 논점에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대측 입론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대측 입론자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제시한 입론의 연장선상에서 교차조사에서 드러난 논리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찬성 측이 제시한 개념의 정의, 역사, 현황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또한 반대측 입론자는 찬성 측이 제시한 핵심 개념과 쟁점 중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요. 침묵은 곧 동의이다라는 토론의 원칙에 의해 반대측이 논박하지 않은 찬성 측의 내용은 곧 찬성 측의 논리가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게 되므로 반대측은 반증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측 입론 시에도 찬성 측 입론에 대응하며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요. 도덕적 정당화를 통해 찬성 측 주장에 비해 반대측 주장이 더 도덕적으로 옳다는 점에 대한 증명과 주장을 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제시함으로써
찬성 측 주장에 따를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보완 방법을 제시하여 현재의 제도나 가치가 가진 문제점은 폐기하거나 반대함으로써가 아니라 보완함으로써 해결 가능함을 제기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죠. 반대 측 입론 이후에는 자유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유토론에서는 질문이나 항변, 반박이나 답변, 보완 진술 등 모든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합니다. 토론 참여자 누구나 역할의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의 순서를 지켜 발언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자유토론 역시 찬성 측이 먼저 발언하고 반대 측이 마지막 발언을 하되 한 사람의 발언 길이가 전체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므로 협업을 통한 입장 개진이 중요합니다. 반박의 경우에는 입론에서와 달리 논제의 정의나 역사, 배경 등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입론의 연장선상에서 앞서 교차조사에서 드러난 상대 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입론에서 하지 못한 나머지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되며 보완의 경우에는 자기 편 입론 중 상대 측에 의해 논박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교차 조사에서 드러난 상대 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토론에서는 찬성 측의 실험 방안과 반대 측의 보완 또는 대체 방안 간에 치열한 논박이 오고 가게 되죠. 그렇다면 대체 방안은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대 측은 찬성 측의 개념 정의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개념 정의를 받아들인 가운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대안적 정책을 놓고 효율성을 따져보는 입장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 측이 제시하는 대체 방안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찬성 측의 방안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어야 하며, 둘째, 찬성 측의 방안보다 우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찬성 측의 방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어야 하고, 넷째, 찬성 측의 방안과 동시적, 순차적 또는 영역별로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죠. 이러한 반대 측의 대체 방안에 대해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첫째, 반대 측의 대체 방안이 찬성 측이 제시한 방안과 병행할 수 있거나 긍정 측의 방안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 대체 방안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셋째, 대체 방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대체 방안이 찬성 측 방안보다 더 많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자유토론 과정 후에는 찬성 측의 교차 조사와 최종 발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최종 발언은 입론의 요약과 여운이 있는 마무리로 구성됩니다. 입론의 요약에 대해 살펴보면 찬성 측 최종 발언은 마지막 발언 기회이므로 찬성 측이 제시한 쟁점의 논리성과 방안의 실행을 통해 발생할 이익을 상기시키면서 반대 측 최후의 반박에서 제시한 주장들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왜 찬성 측이 이 토론에서 승리했는지를 말하면 됩니다. 또한 여운 있는 마무리도 중요한데요. 반대 측 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어떤 최종 진술이 있을지를 고려하여 미리 반박해야 하며 청중의 기억에 남을 만한 발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반대 측 최종 발언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반대 측 최종 발언 역시 입론의 요약과 여운 있는 마무리로 구성해야 합니다. 입론의 요약을 위해서는 찬성 측 주장의 허점을 명료하게 요약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대체 방안을 효과적으로 요약하면서 반대 측이 왜 토론에서 승리했는지 이유를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여운 있는 마무리인데요. 반대 측은 기존의 가치나 제도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중에게 더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하죠.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기존의 관점을 왜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지를 속담이나 격언, 일화 등을 통해 제시하며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론의 실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